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성패, 비즈니스 성품이 좌우한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그 비즈니스 성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비즈니스 성품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러면 기업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을 했는가,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것을 맛배기를 보여드리고 여러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목을 했고 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성품 교육은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냥 단순한 어떤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세스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단위 교육 과정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될 때에 성품 교육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품 세미나를 하는 건데요. 이 성품 세미나는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맨 꼭대기 경영층부터 맨 아래 그 직원들까지 이 성품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성품이 왜 중요한지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경영층을 대상으로 성품 특강을 합니다. 보통 이제 2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성품 특강을 하면 이제 조직 그 전체 그 임원들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같이 협력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품 세미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통 하는 8시간짜리 성품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품의 개념이 무엇이고 왜 조직에 성품이 필요한지, 그리고 성품이 왜 개발했을 때에 우리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조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성품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성품을 훈련할 수 있고 또 개발할 수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밑 바닥을 까는 작업이죠. 기초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품을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인드 세트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그 프로세스 세 번째에 있는 게 먼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성품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성품이 훈련되는 것은 뭐냐면은 한 달에 하나의 주제, 예를 들어서 뭐 경청 성품이다. 그러면 경청 성품을 뭐 1월 달에 한다. 그러면 1월 달에 경청 성품을 매주 한 번씩 1시간씩 모여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또 개념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해보고 돌아와서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 4주차쯤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표창도 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잘 숙달이 되고 나면 이제 조직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프로세스인데, 가이드 훈련. 이 가이드 양성은 예를 들어서 조직 안에서 경청, 존중, 유용성 이런 훈련을 3개월 동안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제 조직의 요구에 따라서 뭐 그 다음에는 감사에 대한 성품 훈련을 좀 우리가 가이드 양성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양성해 주면은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그래서 이거는 외부 컨설팅 회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1년 내내 돌아가는 것은 가이드만 양성을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투자하는 비용이 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이드 훈련 비용만 조금 지불하면은 1년 내내 49가지 성품이니까 이제 조직에서 필요한 성품을 골라가지고 1년 동안 12개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마다 이제 그 조직의 어떤 뭐 핵심 가치나 조직 문화하고 관련된 성품을 골라서 하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뭐 3가지 성품만 2년 동안 내내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양성하고 자체적인 훈련을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맨 끝에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품 교육은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거고 나중에 문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 뭐냐면 사람들을 뽑을 때부터 그다음 평가하고 배치하고 승진시키고 이럴 때에 인사 시스템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킴데이라든지 LINC, 링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 성품 훈련을 잘 훈련이 된 기간을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이거를 성품을 인사 시스템과 연결해서 사람을 뽑을 때부터 평가하고 그다음에 채용, 배치, 승진까지 다 연결시켜서 이 성품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인사 고과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리더십이 안 좋을 때는 뭐 승진을 안 시키기도 하지만 뭐 GE에서 9블락 개념으로 보면은 그냥 아웃 시키기도 하잖아요. 예, 리더십,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성과가 높아도 아웃 시키는 게 보통 인사 어떤 정책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성품은 개발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성과가 높으면 이 사람이 아깝잖아요. 성과가 좋은 사람을 내보낸다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집중 성품 훈련을 시켜주고 나중에 성품이 훈련이 됐다고 생각될 때에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GE에서 말한 9블락 개념의 어떤 인사관리 시스템에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품이 바로 조직의 시스템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좀 차별화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 세미나는 이렇게 이제 교재를 주고 내 성품 포켓 가이드와 그다음에 성품 카드,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 형태로 이렇게 성품의 어떤 롤 모델을 찾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성품 나무를 그래서 캐릭터 트리라 그러는데 이걸 만들고 앞으로 성품 훈련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성품 훈련의 개념인데요. 아까 말한 앞에 거는 1단계에서는 성품 세미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품의 기본 마인드를 세팅하는 거고요. 이 단계는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한 달씩 진행되는 성품 훈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념을 얘기해주고 암기하고 그다음에 동물 비유, 사람의 비유, 사람의 사례를 분석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실천하고 그다음에 같이 뭐 모션을 섞어서 노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지 효과를 높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성품을 1개월이 끝나고 나는 시점에서는 성품의 증거가 있잖아요. 성품 개발 증거. 그래서 가정에서든 조직에서든 성품을 실천했던 성품의 모습을 나타냈던 그런 증거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표창장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공장장이나 어떤 위에 가장 높은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 회사에서는 이걸 진행했는데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품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 붐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성품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보니까 이 랩 모델이 기본 모델입니다. 그 recognize, 그리고 act, 그 다음에 praise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recognize는 이 성품이 도대체 무엇인지, 개념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실천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이해하는 시간이고요.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현장에서 실체, 내가 뭐 가정에 가든 아니면 업무 현장에서든 실천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면서 이제 프레이즈를 해주는 거죠. 그게 강화시켜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보여줄 때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함으로써 그 성품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 반복, 지속, 체질화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그냥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이 몸에 배길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체질화시켜서 그게 성품으로 몸에 배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준다. 그래서 하나의 성품을 한 달 동안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온유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는 화죠. 그래서 이 온유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온유의 뜻이 무엇이고, 글자의 뜻은 무엇이고, 어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부터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동물 비유, 이제 말이 이제 온유의 상징인데 말이 이제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온유라 그러면 말이 아니라 뭐 토끼나 양이 생각나는 동물을 생각하는데
왜 말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말은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주인에게 나의 말 안장을 얻는 순간에 그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 상태를 온유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온유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예,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나의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을 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대로 막 하면은 상대방을 이길 수도 있잖아요. 말도 힘이 있잖아요. 예, 주인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나의 힘을 상대방을 위해서 쓰게 되고, 그다음에 나의 권리와 기대를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의 권리와 기대를 먼저 듣고 양보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온유라는 거죠. 이게 이런 어원이나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 정의를 외우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의 결심을 이제 그 나의 다짐 형태로.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내가 쉽게 화내지 않겠다, 더 많이 듣겠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겠다, 이런 이제 5가지 어떤 결심을 하고 이것을 현장에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나의 결심을 실천할 것을 정하고 그 실천한 것을 나중에 일주일 뒤에 나눠보고 내가 다시 리프렉션을 하고 또 다음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단순 반복 지속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의 동기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예, 그 액션 리플렉션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모 회사에서 실제로 현장 생산 라인 옆에서 진행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호를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노래도 뭐 그 성품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은 노래도 계속 틀어놓고요. 흥얼거릴 수 있도록 노래를 틀어놓고 그다음에 나의 결심이나 이런 동물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을 다 계속 막 각종 예, 근무하는 곳에다 붙여놓고 사람들이 항상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교육의 전과 교육 후를 비교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1점 이상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과의 어떤 신뢰가 올라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안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그들과의 어떤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높아졌고요. 네. 그래서 조직 안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 성품 훈련을 통해서 많은 어떤 좋은 결과를 낳았고요. 안 좋은 것들은 마이너스가 됐고요. 좋은 것은 더 좋아지고 이런 어떤 성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이 성품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육 훈련 트레이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시스템으로 그래서 채용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배치 승진 이런 어떤 프로세스 시스템까지 들어가는데 이 시스템 이상으로 갈 때가 컬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조직 문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조직 문화는 그 사람들이 항상 암묵적으로 그들이 언제든지 이 성품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호흡처럼 느낄 때에 그때를 문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이 성품의 문화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 훈련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니까 첫 번째는 요새 왜 3년차 미만 그 조직 구성원들 특히 대졸 조직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고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리텐션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성품 훈련을 어느 회사를 하고 나니까 그 회사가 굉장히 이직률이 높았어요. 그 신입 직원들이. 근데 그 교육을 하고 나니까 이직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만큼 이 성품 훈련이 이 조직 구성원들의 리텐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핵심 가치 내재와 뭐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 구축 운동을 하는데 이 성품을 통해서 조직 문화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량 중심의 훈련을 그 성품 기반의 어떤 교육으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교육을 했던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는 이 리더십 파이프라인만 할 게 아니라 성품 파이프라인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 때부터 임원이 될 때까지 리더십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또 다른 트랙으로 성품 파이프라인을 세워서 이 절름발이가 아닌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교육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을 하거나 고객 서비스 교육 같은 경우도
그냥 안전교육을 막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객 서비스 운동, 친절 서비스 운동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서비스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서 세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해 놓은 것 중에 그 보면 계층 교육 같은 경우는 각 계층별로 신입사원 때부터 최고 임원이 될 때까지 성품을 좀 구분해서 그 계층에 맞는 성품을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직무 교육 같은 경우도 안전 교육을 할 때에 경각심 훈련을 하는 거죠. 그다음 고객 서비스 훈련을 할 때에 환대라는 성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한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된 건 존중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 과정과고 이런 성품 훈련을 서로 이렇게 믹스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게 좀 개발되지 못했던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 운동도 뭐 많은 그 회사들이 조직 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베스트 프랙티스도 하고 뭐 롤플레잉도 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뭐 연극 기법도 하고요. 근데 성품 훈련을 하게 되면은 조직 구성원들 내부에 그들의 마음속에 세팅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훈련이 결국은 조직 문화로 정착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다양한 적용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주 52시간제가 되다 보니까 교육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들이 이 52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교육할 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품 훈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잠깐 휴식을 통해서 그 시간에 그 시간 임베디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혼자서도 일을 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기 뭐 4차 산업 그다음에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다음에 워크 다이어트 이 세 가지가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품 교육은 바로 여기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서로 얼굴 보고 리더십을 발휘할 일이 없잖아요.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집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웰 워킹이 필요하잖아요. 웰 워킹. 웰 워킹. 혼자서도 일을 잘하는 거. 그러면 거기서는 필요한 건 뭘까요? 신뢰성이잖아요. 겉면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지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건 진정한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무엇인가? 빨리 퇴근하고 빨리 가서 술 마시고 이게 워크라이프 밸런스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워크라이프 밸런스 되니까 6시 칼퇴근 딱 해가지고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술 마실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시간보다는 술 마시고 같이 어울릴 시간이 많다.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집에 가면 뭘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제 리모컨을 붙잡고 있는 거죠. 테레비 리모컨.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대화하거나 자식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퇴근은 칼같이 하는데 가서 술 마시거나 당구 치거나 학원 가거나 자기 개발하거나 가족들과 진짜 중요한 가족들과의 관계는 없다는 거죠. 원래 웰 밸런스드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건 웰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되려면 정말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게 진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품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단 5분만 같이 있어도 손을 눈을 마주치는 퀄리티 타임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시간이 많다고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에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성품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정. 그게 진짜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 다이어트를 얘기하는데요. 워크 다이어트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칼퇴근하니까 주어진 시간에 칼같이 시간을 엄수하고 일에 집중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저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서로 간의 대화가 잘 돼야 되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이제 웰 밸런스처럼 여기서 똑같습니다. 웰 커뮤니케이션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대화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있을 때 대화가 쉽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대화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갈등이 그대로 간다면 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한테는 웰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워크 다이어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쭉 성품에 대한 어떤 그 왜 성품이 중요하고 성품이 비즈니스 성패에 좌우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미켈란젤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그 그림을 그릴 때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 천지창조 그림은 이 벽 전체를 천정의 전체에다 그리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는 기둥 뒤에 그린 것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기둥 뒤에는 사실 그릴 필요가 없었던 게 사람들이 그 자리를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기둥 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꼼꼼하게 그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가 와가지고 야 미켈란젤로 왜 거기다가 그렇게 꼼꼼하게 그리냐. 거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야. 그렇게 열심히 그릴 필요가 없어. 거기는 누구도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본다. 내가 안다. 예. 그 자리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철저함의 성품인 거죠. 예.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 완벽함은 예.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는 그 완벽함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완벽함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작은 것이 완벽함을 만드는 요소가 되고 우리가 기업을 함에 있어서도 조직의 성품이라는 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그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요소가 되고 조직의 어떤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말한 것처럼 이 작은 것인 것처럼 보이는 성품이 여러분의 조직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